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지 않나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 내 마음속 깊은 곳은 도대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우리의 하루는 늘 생각과 감정,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익숙한 길, 익숙한 감정, 익숙한 두려움이 우리를 대신 움직이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의식적으로 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무의식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카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말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내가 내 안의 무의식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아닌 그 안의 그림자가 정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융은 평생 동안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했습니다. 그에게 무의식은 단순히 숨겨진 욕망이나 기억이 아니라 나의 전체를 완성시키는 또 다른 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나, 즉 자기 셀프에 도달하려면 의식의 목소리뿐 아니라 무의식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무의식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어 대신 상징으로 말하고 꿈과 감정, 그리고 우연의 순간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무시하며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무의식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곳에서 진짜 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융의 철학을 바탕으로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무의식의 목소리를 듣는 6가지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6가지는 단순한 심리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완성하는 길, 즉 융이 말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내 안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해하려 하기 전에, 판단하려 하기 전에 그저 들어주는 것. 그것이 무의식이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렸던 감정, 잊혀진 꿈, 그리고 한때는 무서워서 마주하지 못했던 그림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당신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줄 자기 셀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의 무의식이 속삭이는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금부터 융이 말한 6가지 방법을 통해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잠들면 꿈을 꿉니다. 기억나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하는 세계가 바로 꿈의 세계입니다. 그곳은 의식이 잠시 내려놓은 자리, 즉 무의식이 조용히 자신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거는 시간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의 편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편지는 늘 상징으로 적혀 있습니다. 낯선 장소, 익숙하지 않은 인물,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무의식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계속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었다는 내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속에 빠지는 꿈은 억눌린 감정이 의식을 압도하려는 상징일 수도 있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은 통제 상실을 알리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런 꿈의 이미지를 하나하나 해석하기보다 그 상징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에 주목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논리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느낌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꿈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이건 무슨 뜻일까? 보다 이 꿈을 꾸었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이었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 감정 속에 무의식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꿈을 기록하는 것은 무의식과 대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기억나는 장면이나 인상, 색깔, 감정의 흐름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것이 하루가 지나면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놀랍게도 그 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무의식이 당신에게 일관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은 반복적으로 바다를 건너는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여행을 가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록을 계속해보니 바다는 늘 거칠었고 그녀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동시에 그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강한 감정도 느꼈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오랜 세월 회피해온 감정의 바다를 건너야 할 때가 왔음을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꿈은 언제나 그렇게 상징으로 말합니다. 꿈을 꾸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의 깊은 존재, 즉 자기 셀프 샤와 접촉합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그림자, 아픔, 상처뿐 아니라 아직 피어나지 않은 가능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꿈은 그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피하지 말고 마주보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진짜 나에게 다가갑니다. 꿈은 신비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진실을 비추는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당신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무의식은 조금씩 문을 엽니다. 그 문 너머에는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기 말한 첫 번째 길입니다. 꿈을 통해 무의식의 언어를 배우는 것. 그 언어를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의 포로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춤추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무의식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조용하게 마치 물속의 파도처럼 흐르고 있죠.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이 스쳐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모든 생각은 의식의 소음입니다. 그 속에서 무의식의 미세한 속삭임은 들리지 않습니다. 융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 상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무의식과의 대화는 마치 낯선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 그 손님을 무시하면 그는 떠나지만 상처를 남긴다. 그를 초대하면 그는 당신에게 보물을 건넨다. 적극적 상상이란 내 안의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그 이미지와 대화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면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 장면 안의 인물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니? 왜 내 앞에 나타났니? 지금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니? 이때 중요한 것은 상상 속의 존재를 억지로 조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 이것이 융기 말한 진짜 대화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상상 속의 인물, 상징 혹은 풍경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상상 속에서 자신을 어릴 적 모습으로 만납니다. 그 아이는 울고 있거나 화가 나 있거나 외로워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본능적으로 위로하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를 고치려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아이는 당신 안에 상처받은 자, 즉 내면의 어린 나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야 나를 봐주는구나. 적극적 상상은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과의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무의식은 상징과 이미지로 당신을 이끕니다.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미지는 진실한 당신의 일부입니다. 한 여성은 매일 밤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늘 상길을 함께 걸으며 조용히 한마디씩 말을 건넸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지금의 고요를 두려워하지 마라. 처음엔 단순한 환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의 지혜로운 자아, 즉 윤기 말한 자기 셀프의 상징이었다는 것을요. 적극적 상상을 할 때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말 것.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대화입니다. 대화에는 결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솔직함과 진심만이 필요하죠.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호흡을 깊게 합니다. 그날 하루 동안 가장 강하게 남은 감정이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이미지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존재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보세요. 무의식은 당신의 진심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단지 그 응답은 말이 아니라 감정과 이미지의 흐름으로 올 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당신을 기다려온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윤기 전환 두 번째 길입니다. 적극적 상상법, 무의식과 직접 대화하는 길. 그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 세계는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나, 질투하는 나, 두려움에 떠는 나.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나답지 않다고 생각하며 밀어내 왔습니다. 그렇게 밀려난 감정과 욕망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라는 이름으로 무의식의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카를 융은 인간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우리가 버린 진실의 조각입니다. 그것을 외면하면 결국 그림자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이유 없이 싫어하거나 강하게 비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가진 모습은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일부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억눌러 온 분노, 질투, 약함, 욕망이 타인을 통해 반사되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가장 비판적인 부분은 바로 당신 자신이 통합하지 못한 그림자이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수치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면 그림자는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나쁜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체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하루 중 어떤 순간에 내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누군가의 말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때, 그때 등장하는 감정이 바로 그림자의 언어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날까? 이 감정 뒤에는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을까? 그림자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화도 나고 질투도 나고 두렵기도 한 나. 그 모든 나를 인정할 때 인간은 진짜 강해집니다. 한 남성은 늘 완벽하려 애썼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그는 반복적으로 쓰러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꿈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쓰러지는 나는 실패가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온 연약함의 상징이라는 것을요. 그때부터 그는 조금씩 그 약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새로운 빛을 불러옵니다. 빛은 어둠이 있을 때만 드러납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어둠은 당신의 힘이 됩니다. 이것이 융기 말한 세 번째 길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하기, 억눌린 나의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 그 용기를 낸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 신호는 거창한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감정, 반복되는 상황, 설명할 수 없는 끌림과 불편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금 당신의 영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볼 때 이유 없이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거울일 뿐입니다. 그를 통해 내 안의 상처나 두려움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지금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무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이상할 정도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비슷한 관계, 비슷한 문제, 비슷한 이별. 우리는 왜 또 이런 일이? 라고 말하지만 무의식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을 배워야 해. 아직 이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어. 삶의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보내는 수업입니다. 문제를 피할수록 그 수업은 더 강렬한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진심으로 마주하면 그 패턴은 사라집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동시성, 즉 융이 말한 의미 있는 우연입니다. 갑자기 떠올린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거나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던 문장이 책의 한 구절로 나타날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과 외부 세계가 순간적으로 일치하는 순간입니다. 융은 이것을 영혼이 외부 세계와 대화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무의식은 상징과 우연을 통해 우리를 이끕니다. 그 신호를 믿고 따를 때 삶은 점점 더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흘러갑니다. 일상 속에서도 이런 신호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유난히 마음에 남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무의식이 반응한 것입니다. 어떤 장소가 이상하게 그리워진다면 그곳에는 나의 내면 일부가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듣는 태도입니다. 무의식은 항상 말하지만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뜻을 이해합니다. 명상처럼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날 하루 중 가장 강렬하게 느껴졌던 감정을 떠올리고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답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무의식의 신호를 읽는다는 것은 삶을 더 민감하게, 더 살아있는 감각으로 느끼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리 기술이 아니라 영혼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네 번째 길입니다. 무의식의 신호를 읽는 일상적 방법들. 그 신호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저 귀 기울이는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 앞에서의 전율.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무의식이 우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는 순간입니다. 카를 융은 상징은 무의식의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단어 대신 이미지로 말합니다. 그림, 음악, 춤, 글, 그리고 꿈속의 장면들.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단순한 취미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과 의식이 만나는 신성한 다리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노래를 부를 때, 일기를 쓸 때,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숨결입니다. 윤군 실제로 많은 내담자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림의 형태나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그렸는가가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감정이 흘러나왔는가였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불안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윤군 그녀에게 하루에 한 장씩 그날 느낀 감정을 아무 형태로나 표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붉은 원, 파란 선, 검은 점들을 그렸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그림들이 그녀의 내면을 보여주는 지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말보다 정직했습니다. 그림 속 색과 선이 그녀의 영혼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단 한 곡의 노래가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를 흔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멜로디 때문이 아닙니다. 그 노래가 내 무의식과 공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유도 모른 채 어떤 음악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어떤 감정이 그 소리를 통해 해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징은 무의식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한 송이 꽃, 한 개의 원, 한 마리 새,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자꾸 같은 상징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색깔, 모양, 장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럴 땐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그저 기록해 두세요. 그 상징이 반복될 때마다 당신의 내면은 조금씩 그 의미를 밝혀줄 것입니다. 예술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의식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이미지를 외부 세계로 꺼낼 때 그것은 더 이상 어둠 속의 그림자가 아니라 빛 속의 진실이 됩니다. 이것이 융기 말한 5번째 길입니다. 상징과 예술을 통해 무의식과 연결되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성공, 사랑, 안정.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목적은 전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은 어떻게 사회에 맞추어 살 것인가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다듬고 때로는 감정을 억누르고 욕망을 숨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면, 즉 페르소나는 우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진짜 나를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그 가면 뒤에서 조용히 우리를 부릅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그 부름을 들을 때가 바로 자기 셀프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의식은 통제하려 하고 무의식은 진실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 두 세계가 충돌할 때 우리는 혼란, 두려움,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혼란은 실패가 아니라 통합의 시작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빛과 그림자처럼 서로를 완성합니다. 의식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무의식은 깊이를 제공합니다. 의식은 판단하고 선택하지만 무의식은 의미와 감정을 줍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둘이 함께 흐를 때 인간은 비로소 전체가 됩니다.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안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의식의 신호를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멈추어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리고 자신 안에 서로 다른 면들을 받아들이세요. 이성적이면서도 감정적인 나, 강하면서도 약한 나, 모순되고 불완전한 모든 나를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셀프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논리적이고 완벽하려 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약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꿈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 꿈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나도 슬펐구나. 그 단 한마디가 그의 내면을 바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완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셀프카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느립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가식 없는 평온함과 깊은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융이 평생을 걸쳐 찾은 궁극의 진리입니다. 무의식과 의식의 조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진정으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나아가야 한다고.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영혼의 언어는 다릅니다. 영혼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아주 조용히 속삭입니다. 잠시 멈추어라. 지금 이 순간에 너를 느껴라.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바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느라 바쁘고, 비교하느라 바쁘고, 두려워하느라 바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내면의 세계를 무시하면 바깥 세계가 소란스러워진다. 그 말은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삶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지칠수록 그건 어쩌면 영혼이 우리에게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깊은 깨달음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옵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의 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무엇이 당신을 무겁게 하고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게 하나요? 그 질문에 답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답은 이미 당신 안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지금은 멈출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다시 깨어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만나고 두려움 너머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는 말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 이것이 영혼이 들려주는 가장 진실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확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영혼의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환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와 평화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융이 남긴 6번째 깨달음의 길입니다. 영혼의 침묵 속에서 듣는 진짜 나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신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8부. 통합과 재탄생, 무의식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는 오랫동안 무의식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어둡고 복잡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어둠 속에는 빛이 숨어 있고 그 혼란 속에는 진실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윤기 말한 개성화의 여정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이성과 감정, 서로 다른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나라는 전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통합입니다. 통합은 화려한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깨달음으로 찾아옵니다. 아, 이것도 나였구나. 이 감정도, 이 약함도 다 나의 일부였구나. 그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영혼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바꾸려 애씁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수정이 아니라 통합에서 옵니다. 없는 것을 만들려 하지 않고 이미 있는 나를 껴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의식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늘 내 안의 흐름에 귀 기울이는 삶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그 감정 뒤에 진짜 목소리를 듣는 것. 삶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 속에서 무엇이 깨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식적인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팎이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나와 내면 깊숙한 곳에 내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 연결의 순간, 삶은 더 이상 투쟁이 아니라 흐름이 됩니다. 통합된 사람은 세상을 새롭게 봅니다.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만남에는 배움이 있습니다. 그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은 이미 그의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피어나는 것은 평화입니다. 억지로 행복하려 하지 않아도 그저 살아있음 자체가 감사로 느껴집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함으로써 충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통합과 재탄생, 무의식과 의식이 하나로 어우러진 인간의 완성.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도 신성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당신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됩니다. 무의식과 함께 걷는 삶,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진짜 자기가 늘 그곳에서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